서산 태안에선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가 지역 첫 3선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습니다. 당진에서도 처음으로 3선 중진 의원이 배출됐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도심지 표심을 얻고 현역 어기고 의원이 3선에 성공했는데 굵직한 지역 공약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홍성 예산선거구에서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당선됐습니다.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충남은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3석을 확보했습니다. 충남 최종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낮은 65%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충남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죠. 특히 서산 태안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역 첫 3선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세 번째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산 태안 선거구.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세 번의 승부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성 후보는 51.55%의 득표율로 조 후보를 3.12%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에 따라 성 후보는 서산 태안 지역에 첫 3선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속해서 3선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 또 이런 열망이 많이 계셨었고요. 또 3선이라고 하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산도 있고 또 바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우리 서산 시민들 또 태안 군민들이 함께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3선 의원이 된 성 당선인. 서산에서는 800표가량 뒤졌지만 태안 지역에서 5천여 표 차로 조 후보를 따돌리면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발표한 그린에너지 기업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세대별 최대 500만 원 지급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태안기업 도시의 국제학교 유치와 무인활주로 유치 등 이슈를 선점한 것도 승리 요인으로 꼽힙니다. 제가 공약한 우리 서산과 태안의 미래 국제 첨단 도시를 조속히 빨리 시행을 하고 또 철도, 고속도로 등을 이 교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약속한 일들을 정말 열심히 꼭 이루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당선인은 미래항공 생산 연구단지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의료와 교육 등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당선인은 3선 중진으로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에도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힘 있는 3선 또 원내대표의 도전도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추동을 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이 여러 같은 열망을 꼭 실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치열했던 총선 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차지한 성일종 당선인. 그가 내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는 건 이제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당진에서도 처음으로 3선 중진 의원이 배출됐습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고 의원이 내리 3선에 성공한 건데요. 당진항 건설 등 굵직한 지역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당진의 선택은 3선 중진 의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선인의 득표율은 51.78%, 국민의힘 정영선 후보와 3.57%포인트, 3,100여 표 차이입니다.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거 잘 귀담아 들어서 4년 동안 열심히. 승리 요인으론 진보 진영 결집과 도심지 유권자들의 지지가 꼽힙니다. 당초 3파전이 예상됐던 이번 선거. 어당선인은 진보당 오윤희 예비 후보와 일찌감치 단일화에 나서 진보 표심 분산을 막았습니다.
당선을 이끌었던 표 대부분은 젊은 층 비중이 높은 도심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당진 14개 읍면동 가운데 어당 선인이 앞선 곳은 당진 1, 2, 3동과 송하급 등 5곳뿐. 하지만 이들 지역의 유권자 수 자체가 훨씬 많아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재선거만 4번째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시민들 마음을 제가 잘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준비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바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했고요. 세 번째 국회 입성인 만큼 이제 관심은 공약 실현 가능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어당 선인의 1호 공약은 당진항 건설.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진항 독자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금 해소를 시켜서 만들어냈는데 그 결과대로 우리 당진에 정말 반듯한 무역항을 하나 꼭 만들어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임위원장은 노경수 위원장입니다. 지금 해경연수개발원도 그렇고 항만도 만들려면 노경수에서 역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산재 종합병원 유치와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약들도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성 예산 선거구입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 홍성 예산에선 국민의힘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당선됐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모두 승리했던 홍성 예산 선거구. 이번에도 홍성 예산 지역의 민심은 보수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4선 국회의원과 충남지사를 지냈던 양승조 후보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지만 국민의힘 강승규 당선인이 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지사와 9.69%포인트 차이를 내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 군민, 예산 군민 여러분께서 선거 기간 동안 보여주신 그리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그 뜻 겸허히 받들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대통령 참모 출신이 당선되면서 정부와 공조가 필요한 지역 현안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홍성과 예산에 걸쳐 있는 내포 신도시는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황. 여기에 대통령 지역 공약인 충남 국립의대 신설도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충남도에서 공주대 예산 캠퍼스 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까지 확보했지만 국립의대 설립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당선인은 현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밀려있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이나 예산의 원도심 부활을 비롯해서 그동안 밀려있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저희가 대통령부터 도지사, 군수 그리고 또 지방의회까지 원팀이 된 만큼 힘있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총선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선인의 횡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충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했습니다. 충남 지역 국회의원 11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8석, 국민의힘이 3석을 확보했는데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6석, 미래통합당이 5석을 차지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최종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 낮은 65%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양이 73.2%로 가장 높았고 천안 서북구가 59.3%로 가장 낮았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살펴본 결과 전국의 1인 세대수가 처음으로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세대의 약 42%, 거의 절반에 육박해가는 셈인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383만여 세대로 나홀로 어르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30대도 168만여 세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세대의 증가는 고령화와 만혼 혹은 비혼, 저출산과도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청년들도 증가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특히 1인 세대는 수도권의 비중이 높은데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비수도권에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혼자 사는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이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다 보니 고독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영국 정부는 2018년 외로움부를 신설했고 일본 정부도 2021년 고립 담당 장관직을 만들어 개인의 고독과 고립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과 고독 문제를 담당할 부처를 신설하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선거사범 79명을 단속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총선 때보다 55명 증가한 수치인데요. 경찰은 검거된 선거사범 중 2명은 송치하고 11명은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나머지 66명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9%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벽보 훼손과 금품 수수가 각각 16.5%와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12일 새벽 1시 17분쯤 당진시 성문 방조제 근처 갯벌에 30대 여성이 빠져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가슴까지 바닷물이 차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을 20여 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갯벌에 들어갈 때는 항상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